그래서 두 차 중에 어느 차가 좋고 어느 차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차의 소구점이나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선호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몇 개의 기준에 맞춰서 그 차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 영상 중에서 아빠 마세라티가 좋아요, 포르쉐가 좋아요 이런 류의 약간 어그로성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빠 S클래스 살 거예요? 아니면 파나메라 살 거예요? 이건데요. 사실 두 차 모두 좋은 브랜드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봤을 때 너무 비싼 차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제 경우에는 두 차 다 여러가지 버전으로 시승을 해봤어요. S클래스의 경우에는 예전에 W140부터 시작해서 W220, 221, 22까지 차를 타보고 특히 최근에 S450을 시승해보고 또 출력 높은 차이기도 하죠. 브라부스의 튜닝 버전인 B760 760마력이라는 얘기겠죠. 고출력으로 튜닝한 S클래스를 타보기도 하다 보니 벤츠도 이렇게까지 차를 끌어올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파나메라 쪽은 더 시승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현행 버전인 971의 경우에는 파나메라 4S, 터보, 그리고 테크아트의 튜닝 버전인 그랜드 GT 얘가 한 680마력 나오겠죠. 그리고 현존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이고 합산 출력 2차단 680마력 나올 겁니다. 두 차 모두 엣지가 훌륭하지만 그 지향점은 확연히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 중에 어느 차가 좋고 어느 차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차의 소구점이나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선호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몇 개의 기준에 맞춰서 그 차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부분은 가격의 측면이에요. 당연히 두 차 모두 상품이니까 가격은 큰 영향을 미치겠죠. 두 차의 가격 레인지는 어느 정도 겹치는 편입니다. 대략 1.4억에서 2.4억 정도면 그 트림의 웬만한 버전들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은 1억 중후반 정도의 모델입니다. 벤츠의 경우에는 S450의 모델이 이쪽에 해당할 거고 파나메라는 파나메라 4의 모델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파나메라는 4S 버전이 있을 테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GTS가 나오고 터보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랬을 때 벤츠 S클래스에서는 마이바흐에다가 스페셜 오더를 넣으면은 아마 2억에서 이제 중후반대로 갈 거고 파나메라의 경우에는 현재 버전으로는 터보나 터보 SE 하이브리드 하면 2억을 넘어가서 3억이 육박하는 가격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많이 팔라는 가격은 1억 중후반대고 아마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고출력 버전을 찾게 되면은 2억을 넘어가는 가격인데 두 차의 소구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키 세그먼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S450의 경우는 제가 시승을 해보니 이 정도만 돼도 뒷자리에서 앉아가기엔 충분히 편하고 나쁘지 않다는 느낌인데 파나메라 4를 탔을 때는 약간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400마력대 정도의 파나메라 4S나 그 이상이 돼야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구나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거고요. 많이 팔리는 기준으로는 1억 중후반대인 점은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격의 측면에서는 키 세그먼트에 따라 약간 다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운동 성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두 차 다 굉장히 훌륭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브랜드가 낫고 어느 하나가 이건 까여야 돼 이런 건 없는 게 확실한데 S클래스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 벤츠는 종적인 움직임의 마스터라는 얘기를 했던 분이 있고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를테면 도로의 울퉁불퉁한 점, 도로의 고저차, 요철을 넘을 때 이럴 때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전달되는 잔진동까지도 벤츠는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그리고 그 걸러줌이 극대화된 모델이 S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앉아서 가면은 굉장히 편하고 이 길이 꽃길인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약간 반대되는 성향의 브랜드가 BMW겠죠. 동적인 움직임보다는 횡적인 움직임, 코너링을 돌 때 썰림, 좌우의 롤링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을 받고
포르쉐가 아마 종적인 움직임과 횡적인 움직임을 웬만큼 다 잡아내는 브랜드일 겁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킷을 달리고 도로에서 막 롤링이 심한 움직임을 해도 차가 웬만큼 버텨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벤츠 S클래스보다는 파나메라가 낫겠으나 위아래로 울퉁불퉁하고 길을 편하게 달리고 잔진동을 없애주는 부분에서는 S클래스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의 특성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S클래스는 셔퍼 드리븐이니까 뒤쪽에 앉아서 가는 게 훨씬 맞는 브랜드고, 파나메라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서 가도 되긴 하지만 오히려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브랜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과연 이 차를 서킷에 가져갈 때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S클래스를 가지고 서킷에서 달리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실제로 도로에서 편안하게 달리는 모델이지만 파나메라는 서킷에서 달려도 그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자면 저는 미국에 한동안 파견가 있을 때 그때 신형 파나메라 971 버전이 런칭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약 6개월 정도 빨리 나왔었기 때문에 운 좋게 차가 나오기도 전에 런칭 이벤트에 초청받아서 갈 수 있었고, 파나메라 4S랑 파나메라 터보는 미국에서 시승을 했던 모델이기도 해요. 그때 친했던 어드바이저가 있었는데 그 어드바이저는 북미법인 포르쉐 초청을 받아서 아예 일주일 정도 서킷에서 파나메라와 911을 비교 시승해가면서 계속 차에 대한 성능을 공부하고 왔던 어드바이저였고, 그때 포르쉐 북미법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파나메라 971의 운동성은 911을 따라잡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터보 버전에서는 웬만큼 그 움직임을 다 잡는다, 오히려 파나메라 쪽에서 911 일반 버전보다 능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그걸 배우고 왔다는데 본인은 거기 굉장히 공감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포르쉐는 파나메라 끝판 버전인 터보 SA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 우리로는 내구 레이스라고 하죠, 이 열리는 세계 6개 주요 서킷에서 파나메라 터보 SA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최단 기록들을 만들어냅니다. 양산차로는 가장 훌륭한 기록들을 만들면서 일명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고, 그때 쓰였던 버전도 파나메라의 터보 SA 하이브리드 버전이고요. 그러다 보니 운동성의 측면에서는 오너 드리븐을 봤을 때 파나메라는 굉장히 이상향에 가까운 모델, 어떻게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포츠 세단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브랜드에 대한 측면이에요. 사실 벤츠나 포르쉐나 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벤츠의 경우에는 상용의 측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도 조금 더 다양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벤이나 상용차의 모델들, 트럭들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반대로 포르쉐는 애초부터 레이스를 지향하는 브랜드였고, 최초의 포르쉐라 불렸던 356마저도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오스트리아의 레이스에 특화돼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계속 레이스를 챙겨왔던 브랜드다 보니 두 브랜드의 성향은 지금은 꽤나 다릅니다. 그래서 벤츠가 약간 상용화된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든다면, 포르쉐는 약간 레이스 지향적인 매니아들을 위한 차를 만들었고, 2000년대에 가까워서 약간 그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마칸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세계 최강의 F1 브랜드는 현재 머세데스입니다. F1을 몇 년째 씹어먹고 있어요. 계속 레이스에서 그 어떤 브랜드에게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웬만한 레이스에서 다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벤츠라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는 다른 것 같은데 또한 정점에서 만나네, 이런 느낌도 있는 게 두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다만 브랜드의 측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제 주위에 있는 포르쉐를 좋아하는 지인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벤츠는 생각보다 폭이 넓어서 저렴한 값으로도 엔트리 모델을 들어갈 수 있지만 포르쉐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고르지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 희소성의 측면에서는 자기는 포르쉐가 더 낫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생각은 사실 마세라티에 대한 접근법도 조금 비슷해요. 마세라티의 엔트리 모델인 기블리도 굉장히 고가고 흔히 말해서 1억을 넘겨 살 수 있는 브랜드다 보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세라티나 포르쉐는 좀 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 있겠죠. 벤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들도 있으니까 이 차들을 신차로 사도 싸게 살 수 있지만, 뭐 포르쉐에서는 막서를 사든 마칸을 사든 가격대가 꽤 비싸다 보니까 함부로 사기 쉽지 않은
좀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싶기도 하지만, 과연 이 차를 살 때 그 구매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성향,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S클래스를 사든 파나메라를 사든 웬만큼의 재산을 가진 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두 개의 세단 중에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에 혼자 타고 다닌다면은 911을 사도 문제가 없을 거고 AMG GT 시리즈를 사도 문제가 없겠으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같이 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상 그런 세단 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할 부분이 내가 앞에 앉아서 갈까 뒤에 앉아서 갈까, 흔히 말하는 오너 드리븐일까 셔퍼 드리븐일까,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과연 우리 부모님이 같이 타나, 우리 애들이 같이 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타신다 그러면 파나메라는 상대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요즘 얘기 듣기로는 서초동의 러품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업가 분들 중에서도 그냥 파나메라를 뒤에 앉아서 타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파나메라는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S클래스는 차종 밑에 세부 트림에 상관없이 편하게 앉아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파나메라의 경우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들에 대한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은 파나메라보다는 S클래스가 솔직히 편합니다. 만약에 파나메라를 하게 되고 짐이 많이 실리는 경우라면 파나메라 사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카이엔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늘어난 감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S클래스와 파나메라 모두 다 훌륭한 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여지가 있다, 적어도 선호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네 가지 측면에서 가격대는 웬만한 모델은 1억 중후반대로 비슷하지만, 키 세그먼트의 측면에서 S클래스는 1억 중반대 S450도 괜찮지만, 파나메라의 경우에는 2억부터 시작하는 파나메라 4S급은 돼야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의 기능과 성능의 측면에서는 S클래스는 종적인 움직임에서 파나메라보다 좀 더 뛰어나고, 반대로 파나메라는 서킷에서 달려도 될 정도의 횡적인 움직임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오너 드리븐의 성향이면 파나메라가 훨씬 재밌을 거다, 실제로 파나메라는 서킷에서도 잘 달리더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브랜드의 측면에서는 양쪽 브랜드 다 훌륭하고 지향점이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벤츠는 조금 더 상용화된 느낌, 그리고 포르쉐는 조금 더 레이스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어이없게도 F1에서 최강의 브랜드는 메르세데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의 성향, 그리고 핏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탈 거냐, 그리고 본인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었습니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역시나 두 차 모두 훌륭한 브랜드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차를 어떤 차를 살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 카이엔 디젤을 샀다가 제가 두 번째 차를 고를 때는 파나메라 SE 하이브리드와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두 차를 비교 시승한 다음에 카이엔을 고르게 됐었습니다. 운동성이나 움직임의 측면에서는 파나메라도 굉장히 좋지만, 저처럼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고 그리고 애들을 위한 짐을 트렁크에 가득가득 싣고 다니는 특성상 파나메라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지는 저는 어쨌거나 짐차인 카이엔이 계속 묶여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제가 타고 싶은 차를 찾아갈 텐데, 그럴 때는 아마도 이 두 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올 봄에 계속 차를 돌아가면서 시승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덜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 얘기는 비슷한 세그먼트지만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는 약간 다른 브랜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MW의 7 시리즈와 아우디의 A8 중에 이번엔 어떤 걸 고를까? 이 얘기를 또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차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성향이 있고, 어떨 경우에는 그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도 있어서 아마도 또 풀어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늘 안전운전하세요. 고맙습니다.